자,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들은 크게 자가발전이라는 게 왜 미래 사회의 어떤 전자소자에 있어 가지고서는 중요하냐라는 얘기. 네.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나노발전기가 어떻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활용될 수 있는지를 얘기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나노발전기라는 게 뭐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나노 현상이라는 거를 나노발전기에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조금 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를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거를 네. 간단하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든 예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마찰형 나노발전기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옷감을 우리가 이제 그 마찰형 나노발전기에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몸에 옷에 부착하고 다니면 사람이 걸으면 이렇게 바시락 옷들이 이렇게 비벼지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전기가 나오고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한 결과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 있을 때는 거의 없다가 걸으면 조금 있고 더 활발하게 걸으면 되고 뛰면은 더 세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나오는 전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결국 이 사람이 지금 운동하고 있을 때 운동 상태를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를 동작시키는 전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몸의 외부에 있기 때문에 뭐를 활용하려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은 땀. 예, 땀 같은 거에서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가지고서는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어떤지 실시간으로 제가 왜 앞에서 설명드린 그 영어 용어여서 좀 그렇지만 커넥티드 헬스케어라고 네. 기억나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중앙에서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 아까 질문도 들어왔었잖아요. 네. 그 개인 정보라든지 그런 건 어떡하냐. 그런데 활용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준 거죠. 앞에 예를 들어준 건데 뭐 진짜 그 몸의 건강 상태를 그 상시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감독할 수 있는 거죠. 예, 필요할 때만 측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부착형이 있을 수 있고 삽입형이 붙일 수 있을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심장 같은 데 붙여서 뭐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심장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심장 상태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거기 지금 센서를 달아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달았냐면 거기 배터리를 집어넣어서 달고 있거든요. 아, 배터리랑 같이. 그렇죠. 근데 배터리가 다 되면은 수술을 해야 돼요. 아, 그럼 주기적으로 수술 받아서 교체. 뭐 물론 뭐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우리가 잘 개발이 되면 그냥 그대로 놓으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뇌파 같은 경우도 뇌에 우리가 수술을 해서 집어넣고 빼고 할 필요 없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약간 좀 상상에 가까운 그런 게 있는데요. 나노 로봇의 그 구동력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 이게 나노 로봇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나노 발전기를 쓸지는 이제 우리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혈관 안에 나노 로봇이 다닌다고 하면은요. 그 혈관 안에는 항상 뭐가 흐릅니까? 혈액들이 계속. 그렇죠. 그럼 혈액도 분명히 일종의 액체 물질이기 때문에 전하를 떼요. 네. 그래서 그거랑 어떤 물질이랑 마찰이 일어났을 경우에 전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살짝 그 혈액은 아니지만 그 물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요 나노 로봇에 그렇죠? 전원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별걸 다 이용하는 거네요, 진짜. 지금 해주신 말씀이 정확하게 맞고요. 여기서 이제 말을 꺼내셨으니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나노 발전기 활용 분야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농업을 할 때도 이제 센서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바람 같은 상황,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여기는 없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환경을 우리가 예를 들어 미세먼지를 이제 디텍트하기 위해서 공중에 뭐를 띄워놔요. 민들레 C처럼. 근데 거기 이제 나노 사이즈면은 그게 굉장히 잘 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바람에 의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떤 접촉에 의해서 전원을 개발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걔네들을 그냥 전원이 다 되면은 떨어져서 버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분들 그 소리라는 게 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리를 듣는 메커니즘이 이렇게 고막이 이렇게 떠는 거잖아요. 이게 기계적인 움직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음성 센서로 우리가 나노 발전기를 떨림까지도.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굉장히 작은 출력을 내지만 왜 이게 유용하냐? 우리가 앞으로 쓸 소자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작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전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 분야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수행한 연구 내용 중심으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아까 혈액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거를 이제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한 게 뭐가 있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여기 그 물론 나노 구조물로 표면 처리를 한 이런 어떤 그 망 같은 거에 물이 흐르면 아까 그 접촉형 나노 발전기 얘기했듯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물이 흐르면서 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흐르면은 여기 이제 여기 그 요 망에 여기 나노 구조물 맺는 거 사진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원 이제 측정하는 거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는 꼭 어떤 그 유용하다기보다는 그 재미를 느낄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을 틀면은 수도꼭지에서 뭐 이렇게 반짝거린다든지 예를 들면 예, 그런 걸로 이제 활용이 예, 가능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안에 있는 혈액의 흐름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소자들이 그 신체에 부착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유연한 부드러운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그 요새 그래핀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래핀 알죠. 그래핀 혹시 그 학생들도 알 것 같은데 워낙 네. 유명해서 그래핀 양면에 저희가 그 산화아연이라고 하는 여기 나노 구조물을 만든 겁니다. 이게 유리창에 반영된 그 투영 그 이미지가 아니고요. 위아래로 이렇게 두 개로 예, 만들어 가지고 왜 두 개로 만들었냐면은 더블 시키면은 효과가 더 두 배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고출력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이종 구조라고 하죠.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생체에 이제 자꾸 우리들이 이제 부착시키거나 심는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유해한 거를 안 끼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생체 친화적인 여기 이제 그 M13 박테리아 파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 박테리아라고 그러면은 뭐 병 옮길까봐 걱정하시는데 이건 전혀 무해합니다. 예, 그래서 생체 친화형인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얘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전기 쌍극자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들이 잘 정렬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정렬을 시켜서 우리들이 또 나노 발전기를 만든 연구를 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공기 흐름을 이용해서 마찰 전기형 나노 발전기를 만드는 거를 저희들이 또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깃발 같은 게 이렇게 막 펄럭이잖아요. 네. 그 펄럭임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 우리들이 플러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에 나노 구조물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알루미늄 네. 예,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서는 얘네들이 그 바람이 불면 여기 위아래 전극에서 이렇게 풀어기면서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나노 발전기를 만드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어디에 이용할 수가 있느냐면 공기가 흐르는 어떤 지점에 뭔가를 우리들이 센싱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저기 뒷부분에 다시 한번 아까 전에 말씀하신 예. 그 미들레 씨처럼 이제 미세먼지 같은 거 측정하는 센서 그렇죠. 그런 걸로 이런 활용할 데- 수도 있죠. 예. 그런 걸로 활용할 수도 있죠. 예, 그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바람뿐이 아니라 여기 요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어요. 고무줄을 여기 같이 넣으면 고무줄이 왜 이렇게 탄성이 있으니까 한번 네. 흔들리기 시작하면 더 많이 흔들리잖아요. 아, 예. 약간 증폭시키는 그렇죠. 역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그 공기 흐름에 의한 접촉형 마찰 전기형 나노 발전기인데 고무줄을 이용한 거고 여기 이렇게 LED 이렇게 저희들이 심어서 부산 내셔널 유니버시티 나노 해갖고 이렇게 불도 한번 켜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예, 요거는 이제 그 아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때 그 저희들이 그 옷감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왜 그 땀은 나가고 뭐 공기만 땀은 안 나가고 아니 땀이 나가나요? 땀만 나가고 뭐 하여튼 그 고아텍스 거기 표면을 우리들이 이렇게 그 나노 표면 처리를 해가지고서는요 접촉형 나노 발전기를 만들어서 요것도 뭐냐 하면은 딴 거는 아니고요. 요거를 이제 그 이렇게 옷감을 이용한 그 접촉형 나노 발전기를 쓰든지 아니면 아까 왜 그 공기 흐름을 이용했을 때는 아까는 그냥 알루미늄 포일에 네. 뭐 이렇게 만들어 했다고 그랬는데 이 옷감 자체를 가지고 우리들이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본 이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떤 게 있었어요? 니트에 부착해서 정전기를 활용. 니트가 보통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니까 예. 그런 식으로도 가능한지 세르벨님께서 아까 한번 아, 물어보셨는데 그래요? 예, 가능은 한데 니트에 부착하는 건 아니고요. 니트 물질을 이용하면 돼요. 아, 니트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는 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패브릭이라고 우리들이 얘기하는데 그 왜 털, 네. 쉽게 말하면 니트라고 그러면 털이잖아요. 네. 그 털로 두 개의 물질을 털과 또 다른 물질을 이용해서 이게 접촉을 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대답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발전기를 옷에 붙이는 거는 아니고요. 니트를 만드는 물질을 마찰형 나노 발전기의 소재로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예, 충분히 가능하죠. 예. 오늘 강연 제목 중에 나노 소자가 이제 그 그렇죠. 니트 재료. 맞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활용 분야,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연구실에서 얘기하는 거를 떠나서 그러면 아까 앞에서도 잠깐 이제 그 어느 분야에 쓸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지금 저희 이제 뭐 특히 부산 지역에 그 원전 해체 문제가 또 이슈잖아요. 네. 예. 원전. 예, 원전 해체. 그러면 원전을 해체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방사능의 피폭이 얼마큼 되는지를 우리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나노 발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그 삽입형보다는 피부 같은 데 되게 붙이고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요. 붙여 가지고서는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피폭량이 늘어나면 그 순간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지금 갑자기 많이 됐으니까 빨리 나가라든지 이 사람한테 그 사람 뭐 핸드폰으로 연락을 준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산업안전 IoT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봤어요. 멋있는 이름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이제 나노 발전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네. 저희들이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공기 흐름을 이용한 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뒷부분에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미 사람들이 나노 발전기를 이용한 건 아니에요. 나노 발전기를 이용한 건 아니고 그냥 보통의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이 코에다가 저런 센서를 붙여놓으면요, 이게 그 숨을 쉴 때 폐 기능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공기의 양이 달라지겠죠. 네. 그 공기의 양이 달라지면은 나노 발전기에서 만들어내는 신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기가 달라지겠죠. 네. 그럼 그 크기의 변화를 우리들이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다라는 거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 활용이 가능하고, 그러면 좋은 거는 뭐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센서에 여기 지금 또 전원이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공기 흐름 자체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전원을 만들어내면은 그 뭐라 그러죠? 이 교체 같은 거. 네. 뭐 그렇게 하여튼 뭐 코에는 그러면은 별로 붙였다 뗐다 어렵지 않지 않아요라고 얘기하시면은 할 말은 없는데, 예. 아, 그럼 저거 그냥 달고 다니면 예. 지금 그쵸?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약간 폐 질환 같은 것들도 약간 다른 경우보다 훨씬 더 빨리 체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폐 질환도 이제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네.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실시간으로 디텍팅을 할 수가 있으면 네. 지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거를 달고 다니면은 코로나 균이 들어온 거를 원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센싱할 수 있는 것도 되는 거죠. 침입 감지를 할 수 출입 있다는 감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지금 뭐 그 진단 키트 얘기 나올 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부분은 이제 해결해야 될 이슈인데 만약에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그런 식으로 활용도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보실까요? 예.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건데 여기 이거는 진짜 이제 여기 그 심장에 붙여가지고 이거 돼지 심장 사진. 예, 돼지 심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한테는 이제 실험을 못 하고요. 주로 이제 그 중등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쥐보다는 크고 사람보다는 작은데 하여튼 뭐 실험 대상으로 쓸 수 있는 개나 돼지나 이런 거 이제 붙여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심장 수술 뒤에 여기 심장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근육 있잖아요. 네.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듣기로는 그 근육 재생을 한 다음에도 이 근육의 그 상태를 저희들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대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어떤 거를 쓰는 거냐면은 요 심장은 당연히 그 마찰전기나 압전 중에 압전이겠죠. 네. 예, 그다음에 근육도 근육이 이게 움직이면 기계적으로 이게 변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절도 마찬가지죠. 관절.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들이 나노 발전기를 어떤 인간의 그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몸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이외에도 이 나노 발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일상생활에 꼭 이런 어떤 부착형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쓸 수 있는 저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지금 도쿄의 전철역에 가면 그 바닥에 아까 말씀드린 앞전 나노 발전기를 깔았어요. 자, 무슨 얘기겠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네, 걸어 엄청 다니죠. 더 다니겠죠. 지금 무슨 네. 얘기냐면 아까 그 애기들 신고 다니는 신발 얘기했듯이 네. 사람들이 이 걸음걸음거리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이 되고 그거를 이용해서 도쿄 전철역 내에 전등을 켜는 것까지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네. 그 채팅창에서 이승현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예. 평소에 이제 에너지에 관심이 많았는데 예. 도로에 자동차가 지나갈 때 압력이나 움직임 같은 걸로 발전을 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와, 굉장히 혹시 진짜 본인이 저거를 생각해서 질문하신 거면은 엄청난 질문이고요. 그거 생각해요. 정확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은 특히 그 발생된 전원을 제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디겠어요? 횡단보도죠. 네. 예. 그래서 자동차들이 지나다니며 전기 만들면은 그걸 횡단보도 신호로 활용하는 아니면은 뭐 주변에 횡단보도에 그 마크해 주잖아요. 네. 반짝반짝반짝. 네. 그런 용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이미 벌써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요 거꾸로 타이어 안에 앞전형 나노 발전기를 붙여가지고 자동차가 굴러가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전기를 자동차 내부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봤었어요. 네. 제 생각 맞다고 하네요, 이승현님이. 예, 맞아요. 네. 굉장히 좋은 생각이세요. 어서 예, 나노에 대한 관심이 네. 이 강연 들으면서 커지셨다는데 대학 갈 때 학과 같은 것도 추천해 달라고 약간 데리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야 부산대학교 오면 좋은데 부산대학교 오기에 너무 아까우시면은 더 좋은 데 가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 뭐 이런 질문이 나와서 제가 그냥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나노 관련돼 있어 갖고 단과대학이 있는 게 전국에서 부산대학이 유일합니다. 예, 나노과학기술대학이라는 게 있는 단과대학이 있는 게 부산대학이 유일하고요. 거기에는 과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 나노 기계 중심으로 하는 나노 메카트로닉스, 그다음에 저희 있는 나노 에너지 공학과, 그다음에 그 광학과 메카트로닉스를 결합한 광메카 이렇게 3개 과가 있으니까 본인이 어느 과가 더 관심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혹시 진짜 관심이 있으시면은 와주시면 저희야 좋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강연은 일단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원래 저희가 3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사전 질문들이랑 실시간 질문들 들어온 게 조금 있어서 이거 시간 너무 많이 쓰면 빠르게 질문 몇 개만 다루고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진행할까요? 예, 교수님? 그러시죠 뭐. 예. 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좋은 강연들 길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엄청 즐겁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들이 뭐 범위 AI님 그리고 예. 토마토의 예. 10분께서 예. 질문하셨는데 이건 우리 강연 전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나노 발전기를 일상생활 어디에서 활용이 가능할까요? 예. 또한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꿀까요? 엄청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강연 내용의 대부분이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제일 기억에 남으실 수 있는 게 제일 많이 바꿀 수 있는 게 저는 커넥티드 헬스케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이제 다니면서 자기의 건강 상태를 항상 누군가가 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알려줄 수 있는 보안 문제들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다 다루진 못할 것 같고요. 예. 몇 개만 이제 뽑아서 이렇게. 그다음에 약간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나노 발전기가 상용화되었을 때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오디세이님 외에 두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경제성과 관련해서. 예, 경제성 이거 중요한 이슈고요.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기술력이 좋아도 경제성이 아니면 이게 상용화가 안 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지금 그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뭐냐면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돼요.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 또는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연구실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얼만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싸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될 이슈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시간 질문 중에서 예, 몇 개만 다루고 예, 도원 왕님께서 예. 질문해 주셨는데 예, 컴퓨터 개발 후에 이제 상용화 될 때까지가 얼마 안 걸렸는데 예. 마찬가지로 개인 인체 생식 나노 자가 발전기가 언제쯤 우리가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게 될까요? 라고. 사실 저희가 보는 저희보다 교수님이 관심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예, 솔직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10년 예, 예.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금이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자가 발전과 나노 발전, 나노 발전기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예. 두각을 나타내는 예. 또는 선도하는 국가나 연구 그룹, 기업이 있는지. 그 제일 유명한 사람이 그 종린 왕 교수라고 있어요. 그 미국 조지아 텍에 있는 교수입니다. 그 영어로 얘기하면 ZLWANG 종린 왕 미국 조지아 텍 교수인데요. 이분이 그 중국에 네. 저기 BIS라는 데로 이제 그 스카웃이 돼가지고 지금 겸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징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인가 뭐 그래요. BIS. BIN인가? 베이징 인스티튜트 오브 BIN이네요. N이네요. 나노 사이언스 앤 나노 테크놀로지인가 뭐 그래요. BINN 죄송합니다. BINN으로 교수로도 있는데 이분이 하여튼 이 세계적인 연구를 이제 이끌고 계시고요. 네. 우리나라에는 이 연구 그룹이 많이 있습니다. 그 뭐 카이스트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균관 대학의 김상호 교수라는 분도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고, 그다음에 경희대도 있고, 하여튼 연구 그룹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뭐 공식적으로 그 얘기하기보다는 그 나노 발전기 해가지고서는 찾아보시면은 교수님들 이름이 쫙 뜰 거예요. 예. 그래서 솔직히 아까 저기 그 보여드린 실크 있었던 접촉형 나노 발전기 네. 있잖아요. 그것도 카이스트 대학 연구 결과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나름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중국 다음으로 그 종린왕 교수님 때문에 중국 다음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2등이군요, 그러면. 주도적으로. 예. 그러면 일단 질문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예. 네. 시간이 지금 많이 돼가지고. 죄송하네요. 이거 대답을 해드리면 좋았을 텐데 다. 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그렇죠. 익명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신소재 대학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 진학을 신소재 계열로 아까 전에 이승현님과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 분야 관련해서 읽을 만한 책이나 그다음에 아니면 그때까지 공부나 이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여쭤보셨어요. 예, 공부는요. 그 나노과학이 융합학문이기 때문에요. 그 기초를 많이 공부하세요. 물리, 수학, 화학. 뭐 이게 별로 좋은 대답은 아니네요, 그죠? 예. 그래서 기초를 탄탄히 하고 오시면은 그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전국 유일의 그 나노과학기술대학이라고 했고, 그래서 융합교육을 시키냐고, 다른 대학 같으면 물리면 물리, 화학이면 화학을 4년 동안 배울 거를 저희들은 그거를 다 4년 동안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압축시켜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애들이. 미리 좀 알고 와야지. 미리 알고 오면은 굉장히 훨씬 쉬우실 것 같고요. 책은 그 뭐 어느 특정 출판사의 책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해도 되나요? 아니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예, 뭐 하여튼 그 전공 서적은 그냥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중학생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읽으실 수 있는 걸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제가 출판사는 이름은 모릅니다. 그 못 좀 아는 10대라는 제목의 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못 좀 아는 10대. 그래서 신소재 좀 아는 10대, 뭐 과학 좀 아는 10대 이런 책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 읽어보시면은 아마 나노 관련돼 가지고 또는 신소재 관련돼 가지고 그 재미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수님 오늘 실시간으로 강연 진행을 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제가 이런 강연을 조금 많이 다니기는 하고요. 근데 이전까지는 그냥 보통 이렇게 강연장에서
코로나 시대 전에 강연하는 거를 그냥 촬영하는 건 해봤는데 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게다가 마스크까지 쓰고. 네, 그렇죠. 마스크가 네,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네, 그래서 하여튼 조금 힘들긴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저도 엄청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반응을 보니까 다들 이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예. 네, 그러면 오늘 강연을 해주신 황윤회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토요과학 강연은 2주 쉬고 2기 첫 번째 강연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언택트 시대 재활치료 및 관리도 집에서 한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수님 같이 끝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예.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예.